와, 한두 군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합세해서 이래도 되는 거야? 저 여자 셰프는 중국 음식, 바스를 한국 음식이다 우기려고 저러고 있네. 정말 한심하다. 넷플릭스에서는 프로그램 만들 때 역사적 사실도 확인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비빔밥이 원래 중국 음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어이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황당한 주장이 실제로 중국 SNS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넷플릭스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의 인기에 편승해 중국에서 한국이 또 우리 문화를 훔쳐갔다는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백 요리사는 한국 셰프들이 요리 대결을 펼치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음식을 선보이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특히 한국 전통 요리가 매 라운드마다 등장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비빔밥부터 시작해 고구려의 맥주까지 한국 요리의 깊이와 철학을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28개국에서 탑10에 오르고 4개국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런 성공을 중국에서는 질투라도 하는 걸까요? 중국 SNS에는 한국이 중국 요리를 훔친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자기 것이라 우긴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바로 시래기 바스라는 요리였어요. 프로그램에서 정지선 셰프가 기름에 설탕을 녹여 만든 바스를 선보인 장면이 있었는데 이 요리에서 실처럼 길게 늘어나는 설탕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중국 네티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인들이 이 바스를 한식이라 우길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바스란 본래 중국 요리로 녹은 설탕을 끓여 튀김에 입힌 후 실처럼 뽑아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보고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또 훔친다. 이걸 한국인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왜곡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심지어 이들은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백종원 대표를 두고 대도둑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백종원 대표가 유튜브에서 선보인 여러 요리 영상을 짜깁기에 그는 중국에서 배운 요리를 자신이 직접 만든 창작 요리라고 말한다고 주장하며 백종원이 한국 내에서 최고의 요리사로 추앙받는 것을 조롱하고 있어요. 정지선 셰프가 시래기 바스를 만들면서 보여준 장면,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중국 요리를 훔쳤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비빔밥이나 맥적 같은 한국 전통 요리들마저도 중국 네티즌들에게는 중국에서 시작된 음식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SNS에서 이 가짜뉴스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지금 한국인들은 그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이없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왜곡된 주장을 하며 한국 문화를 부정하고 동시에 흑백 요리사와 같은 K 콘텐츠의 성공을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당혹스러울 뿐이죠. 이제 한식을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은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한식당을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등장한 셰프들의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고 한국 전통 요리에 대한 열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한국의 문화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유학 중인 많은 외국 학생들도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충돌을 체험하며 중국이 어떻게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몸소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화 공정의 일환으로 중국이 퍼뜨리고 있는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학교 유학 중인 제이크는 요즘 흑백 요리사에 푹 빠져 있었다. 매일 밤 흑백 요리사 에피소드를 시청하며 한국 전통 음식과 현대 요리의 조화를 감상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었다. 특히 비빔밥, 맥적, 시래기 바스 같은 요리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 음식이 가진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 셰프들의 뜨거운 열정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고 제이크는 그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기숙사에서의 분위기는 달랐다. 중국인 룸메이트 리우는 제이크가 흑백 요리사를 보며 감탄할 때마다 비꼬는 말을 던지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제이크는 흑백 요리사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보며 시래기 바스 요리가 나오는 장면에 감탄했다. 이건 정말 예술이야. 제이크가 말하자 리우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예술. 그거 원래 중국 음식이야.
한국이 또 자기들 음식이라고 우길 모양이지. 제이크는 눈을 크게 뜨며 리우를 바라봤다. 뭐, 한국이 이걸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고?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리우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는 몰라서 그러겠지만 한국은 늘 우리 문화를 가져가려 해. 비빔밥도, 맥적도, 심지어 이 바스도 원래 중국 음식이야. 근데 한국은 자꾸 자기들 걸로 만들잖아. 진짜 지긋지긋해. 제이크는 당황스러웠다. 비빔밥이 중국 거라고? 시래기 바스도? 이게 진짜야? 그는 리우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리우는 핸드폰을 꺼내들며 중국 SNS에 떠도는 글을 보여주었다. 봐봐. 여기 도우인에 올라온 거야. 여기서 백종원을 대도둑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넌 몰랐지? 백종원이 한국에서 마치 자기 요리 창작물처럼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다 중국에서 배운 것들이야. 비빔밥. 원래 조선족이 만들던 음식이지. 근데 한국이 그걸 훔쳐갔어. 제이크는 그 말을 듣고 핸드폰을 받아들여 화면을 쳐다봤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백종원이 대도둑이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는 흑백요리사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보고 있던 백종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심사에서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건넸던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중국 네티즌들이 그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리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중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생각해. 한국이 자꾸 우리 문화를 자기네 것처럼 만들어. 그러니까 다들 열받는 거지. 한국은 중국의 역사적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훔치려는 거야. 제이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직감했다. 아니, 이유. 그건 그냥 가짜뉴스야. 내가 본 흑백요리사에서는 한국 셰프들이 다양한 요리와 함께 전통적인 한국 음식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 비빔밥도 맥적도 모두 한국 요리로 소개되었고 그 과정이 너무 멋지고 열정적이던데 바스는 중국의 요리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중국에서 자꾸 한국이 훔친다고 말하는 거야? 리우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잘 몰라서 그래. 고구려도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어. 고구려 음식이 왜 한국 음식이겠어? 그건 역사적으로 중국 거야.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고구려가 중국 속국이라고?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배운 역사에선 고구려는 한국의 고대 국가였어. 리우는 핸드폰을 다시 들어 동북공정 관련 글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 읽어봐. 고구려가 우리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연구되고 있어. 그러니까 고구려 요리도 당연히 우리 거지. 한국은 늘 이런 식이잖아. 한복도 그렇고 삼계탕도 김치도 전부 우리 거라고. 제이크는 분노가 치밀었다. 리우의 태도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고 중국의 문화를 과장하는 편견이었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한국이 정말 중국 문화를 훔친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날 밤 제이크는 침대에 누워 흑백요리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는 셰프들이 다양한 요리를 만들었고 그중 자신들의 요리를 통해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이크는 점점 더 프로그램에 몰입되었다. 그는 리우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셰프들이 보여준 요리들은 그들의 진정성과 창의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제이크는 학교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민수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민수야, 어제 리우가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 한국이 자꾸 중국 문화를 훔쳐간다고. 심지어 비빔밥도 중국 거라고 말하던데. 이게 진짜야? 민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뭐? 비빔밥이 중국 음식이라고? 그게 말이 돼? 비빔밥은 엄연한 한국 전통 음식이야. 조선족이 만든 음식이라고 해서 중국게 될 수는 없지.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말을 들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리우가 자꾸 고구려도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면서 맥적 같은 요리도 다 중국 거라고 주장하더라고.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거 동북공정이라는 거야. 중국에서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퍼뜨리는 거지. 고구려는 엄연히 한국의 고대 국가야. 그리고 맥적도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식이 맞아. 중국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어. 제이크는 점점 리우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혼란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럼 이건 진짜 가짜뉴스네.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자기네 것처럼 주장하려고 하지?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중국은 문화 공정을 통해 자꾸 주변국들의 문화를 자기네 것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해. 비빔밥, 한복, 삼계탕까지 다 그 대상이 된 거지.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미 한국 음식과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있어.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식을 알게 되고 한국의 전통이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야. 제이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보고 느꼈던 한국 음식의 매력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역사가 결코 가짜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는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중국의 왜곡된 주장에 맞서 한국의 진실을 더 알리고 싶었다. 제이크는 리우와의 대화 이후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주장에 혼란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흑백 요리사에서 보았던 한국 음식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그 진정성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더욱 헷갈렸다. 왜 중국에서는 그렇게 한국 문화를 폄하하고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는 것일까? 며칠 후 제이크는 미국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다. 부모님도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엄마, 뭐 하고 계셨어요? 응, 요즘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어. 한국 프로그램인데 너무 재미있구나. 제이크, 넌 요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니? 제이크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린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한국 음식이 이렇게 멋지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거든. 너도 한국 음식 좀 먹어봤지? 제이크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엄마. 이 프로그램 정말 스케일도 대단하고 너무 재밌어요. 특히 다양한 음식들도 맛있어 보이지만 한식 요리는 정말 특이하고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비빔밥이나 맥적 같은 요리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한국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어 보이죠. 특히 셰프들이 그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전통을 지키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그때 제이크의 아버지가 대화를 이어갔다. 사실 우리도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단다. 한국 음식이 정말 흥미롭더라고. 근데 그 프로그램 방영 이후로 우리 동네에 있는 한식당 예약이 정말 어려워졌어. 너희 어머니랑 나도 몇 번 가서 비빔밥이랑 삼계탕을 먹어봤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이 쉽지 않더라. 제이크는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도 한식당이 그렇게 인기 많다고요? 와, 흑백 요리사 영향이 진짜 크네요. 어머니도 동의하며 말했다. 맞아.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한식을 자주 찾더라고. 요즘 한식 열풍이 불고 있는 걸 직접 느끼고 있어. 제이크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다. 정말요? 와, 이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아진 거네요. 통화를 마친 후 제이크는 스스로 많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열풍을 체감하면서 이제는 그 맛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시내에 있는 한식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제이크는 시내에 있는 한식당을 찾았다. 그곳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였고 외국인들도 많았다. 그는 메뉴판을 살펴보며 비빔밥을 주문했다. 비빔밥이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색상의 나물들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입 먹어본 제이크는 그 맛에 감탄했다. 이게 바로 비빔밥이구나. 제이크는 그 재료들의 조화로운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고소함과 새콤달콤함이 어우러지며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제이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민수야, 나 오늘 비빔밥을 먹어봤는데 진짜 대박이야.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너 이제 한식의 매력에 빠진 거야.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먹어보자. 우리 어머니가 직접 요리해 주실 거야.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같은 음식들 맛볼 수 있을 거야. 제이크는 기대에 차서 대답했다. 정말? 벌써 기대된다. 주말, 제이크는 민수의 집에 초대되었다. 민수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주었고 상에는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등 다양한 한식 요리들이 차려졌다. 제이크는 이 모든 음식들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전통을 느낄 수 있었다. 우와,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제이크는 불고기의 달콤한 맛, 잡채의 쫄깃한 식감, 그리고 김치찌개의 매콤하고 깊은 국물을 맛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한식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민수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에요.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 만들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픈 따뜻한 마음이 이 음식에 깃들어 있어요. 제이크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한국 문화의 본질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한식은 음식 그 자체로도 훌륭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정과 공동체의 따뜻함이 그를 매료시켰다. 그 후 그는 한식이 나올 때면 흑백 요리사가 더 흥미로웠다. 특히 비빔대왕 유비빔 씨가 등장한 에피소드에 큰 감명을 받았다. 유비빔 씨는 비빔밥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을 비빔으로 개명하고 방송 내내 비빔송을 부르며 비빔밥의 예술성을 강조했다. 그는 붉은 골룡포를 입고 비빔밥을 만들었고 그 열정만큼은 대단하게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다른 셰프가 선보인 통영식 나물 비빔밥도 제이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해초와 신선한 나물로 만든 통영식 비빔밥은 기존의 비빔밥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제이크는 다양한 한식 요리들이 각각의 지역적 특색과 전통을 담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웠다. 제이크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닌 문화와 역사가 담긴 보물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한국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요리는 진정성과 열정이 가득 담긴 창작물이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경연에 참여되었는데 중식 셰프들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고 심사단의 평과 반응도 대단히 좋았었다. 이런 정성 어린 프로그램에 중국에서는 그런 비난을 쏟아낸다는 게 너무 프로그램 취지에도 맞지 않고 프로그램 속의 셰프 등의 요리 열정을 폄하하는 느낌이 들었다. 중국 한식, 양식 등 다양한 분야의 셰프들이 참여했고 그중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세계적인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명성을 인정받은 셰프들이 그런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건 요리에 대한 사랑과 업계에 대한 미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리더의 마음이 아니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미 업계에서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백수저 20명의 유명 셰프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왜곡된 주장들과는 달리 한국 요리계, 한국 음식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보였다. 제이크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진정성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제이크는 민수와 함께 시내의 작은 한식당을 다시 방문했다.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외국인들도 한식을 즐기고 있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한식들이 테이블에 놓였다. 제이크는 음식을 한 입 먹고 나서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이젠 확실히 알겠어. 한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야. 이 안에 역사와 철학, 그리고 가족의 정이 담겨 있어. 정말 단순한 맛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한식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야. 그 안에 우리의 전통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음식도 정말 좋아해.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있는 중식당도 엄청 인기가 많거든. 제이크는 놀란 듯 물었다. 정말? 한국에서 중식도 그렇게 인기가 많아? 민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짜장면이나 짬뽕, 탕수육 같은 중국 요리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그걸 존중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고 인정하는데 왜 중국은 자꾸 한식을 자기들 거라고 우기면서 깎아내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제이크는 민수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음식이라는 건 각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 한식도 그렇고 중식도 그렇고 요리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맛있는 요리들이 계속 개발되고 연구되는 게 더 좋은 방향 아닌가? 민수는 제이크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요리라는 건 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 한식이든 중식이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면 더 멋진 요리가 나올 텐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내 거다, 내가 훔쳤다고 싸우는 모습은 진짜 아쉬워. 그런 것보다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야. 제이크는 민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맞아. 결국 중국도 전 세계적으로 중식으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 음식도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잖아. 서로 싸울 필요 없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텐데 중국은 왜 자꾸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 모르겠어. 민수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마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배 아픈 걸지도 몰라.
하지만 중국도 전 세계에서 중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요리 강국이잖아. 그러니 이제는 이런 왜곡된 주장은 멈추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 그게 진정으로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지. 제이크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한층 편안해졌다. 맞아. 나도 이제 더는 혼란스럽지 않아. 한국 음식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존중받고 있어. 중국이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좋아하게 될 거야.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 둘 다 이제 한식을 알리는데 힘을 합칠 수 있겠네. 그들은 함께 한식을 나누며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공유했다. 제이크는 이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을 널리 알리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흑백 요리사를 통해 그는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진정성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왜곡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나도 한식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 제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K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들은 함께 한국 음식을 즐기며 그 안에 담긴 문화와 가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이크는 이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진정성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